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 정보 쇼. 보험스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보험스쿨의 반장 장유리나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과 관련된 내용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남겨주세요. 02377-0209번, 문자샵 3772번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험스쿨 시원하게 출발해 볼까요? 종소리와 함께 1교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보험스쿨 1교시가 시작이 됐네요. 자, 1교시는요. 인카골드 사업단 김경재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실 예정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에 대한 유용한 정보 오늘도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의 주제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유병자도 고령자도 가입 가능한 납입한 보험료 무조건 돌려주는 보험 되겠습니다. 와, 어떤 또 주제에 또 보험일지 여러분들 감이 잡히시나요? 저는 잘 감이 오지 않는데 선생님 어떤 또 주제에 보험이 될까요? 네, 앵커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사망을 보장해주는 보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뭐라고 알고 계시죠? 당연히 종신보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답입니다. 네. 혹시 가입하셨나요? 저는 아직 젊어서 가입을 네. 하진 않았는데 아. 일찍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또 결혼도 준비하실 것이고 또 언젠가 꼭 필요하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준비를 하시겠죠. 오늘은 좀 다른 컨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망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상품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시고요. 보험의 꽃이라는 말도 하고 있죠. 사망 원인도 따지지 않고 시기도 따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중도 해지만 하지 않는다면 일생에 단 한 번은 무조건 지급이 되는 보험, 바로 이 종신보험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보장의 폭이 넓기 때문에 가입 문턱도 조금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병이 있거나 또 고연령 60, 70대가 넘으신 이런 고연령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특이한 컨셉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계약도 있고 많은 특약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계약의 보장 내용을 먼저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주계약 1천만 원에 가입을 했을 때 종신보험의 대표적인 보장은 이렇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가입한 금액을 지급을 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이 사망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사망하느냐 또 어떻게 사망하느냐 이런 원인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 자체는 이렇게 종료가 되게 돼 있죠. 자, 이게 대표적인 종신보험인데요. 이 종신보험이 문제는 젊고 건강한 분들은 가입을 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 고령자분들입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특징이 나이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 한두 가지 또는 서너 가지의 질병들은 하나씩 꼭 가지고 계신데요. 이런 질병이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사망 원인을 따지지 않는 이 보장 폭이 넓은 이 보장에 가입을 하기가 조금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제 고령자분들은 사실은 자녀분들에게 뭔가를 남기는 것을 일단 떠나서 자녀분들에게 손을 벌리고 뭔가 이렇게 하기 싫다 보니까 이런 상조 부분 같은 금융상품도 이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상조라는 것이 어떤 금융의 어떤 보장의 한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좀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종신보험이 아까 말씀드린 사망 범위가 넓고 무조건 지급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가입이 제한이 많다고 했는데 종신보험도 이렇게 간편 고지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 있다라는 정보입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325 간편 고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325, 즉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또는 추가 검사에 대한 필요 소견이 없거나 또 2년 이내에 수술하거나 입원한 이력이 없고 또 5년 이내에 암이나 이런 큰 질병에 대한 입원 수술력이 없다라면 현재 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또는 이 기간에 벗어나서 유병을 가지고 있는 병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종신보험에 얼마든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또 하나 유병자뿐이 아니라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75세가 넘은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일반적인 종신보험은 가입 연령이 대부분 60세에서 65세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보험의 경우에는 75세까지도 사망보험금을 최대 1억까지도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있고 병력이 있어도 75세 고령자도 최대 1억 원까지 이렇게 종신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겠습니다. 자, 근데 이 보험의 특징을 또 보면 사망보험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종료가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간편종신의 경우에는 사망 가입금액 사망보험금은 물론이고 이미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까지도 그대로 돌려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즉 내가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원금이라고 따졌을 때 사망보험금을 그대로 추가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건 어찌 보면 이자의 개념이죠. 납입한 원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몇 배 많은 이자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용은 나머지 남은 유가족들은 망자의 장례비 또는 사후 정리 자금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유용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일반 종신보험에 그냥 가입 금액만 지급하고 종료가 되는 이 보험에 비해서 특히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추가로 더해서 보장해 준다는 면에서 굉장히 좀 특징이 있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금보다 많은 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남은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좀 사례를 들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반 종신보험처럼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종료가 되질 않고 거기에 추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한다라는 이 간편고지 종신보험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좀 안내를 드리면 65세 남자분을 예를 들었는데요. 혈압약을 현재 복용하고 계시고요. 장기간 일반 종신보험에 가입을 희망하셨지만 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으로 했고요. 보장 기간은 당연히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종신보장이고요. 납입 기간은 20년으로 설정을 했을 때 월 보험료는 약 11만 5천 원 정도로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요. 이분은 65세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지만 본인이 어떤 가족에 큰 선물은 남기지 못하더라도 본인의 장례비 정도는 현금으로 남겨주고 싶다라는 어떤 의지가 좀 강하셨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가입을 진행을 했고요. 한번 보장 예시를 한번 보시면 자, 가입 금액 1,000만 원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시게 되면 보험 가입 금액의 100%인 1,000만 원을 보장을 하는데요. 다만 가입 후 2년 이내에 사망하시게 되면 가입 금액의 50% 절반만 일단은 보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어쨌건 여기 가입 설계서에 나오는 내용처럼 사망 당시 주계약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것이 얼마가 됐던 그 시점에 따라 달라지겠죠. 금액은 거기에 더해서 가입 금액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이렇게 보장하는 형태입니다. 좀 더 해지환급금을 좀 예를 들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가입 후 2년 이내에는 50%만 보장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1년 되는 시점에 총 납입 보험료는 138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 시점에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이지만 여기에 50%인 500만 원을 더해서 638만 원이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년이 경과되면 그때부터 이제 가입 금액 1,000만 원에 대해서 100% 보장을 하게 돼 있는데요. 자, 한 5년 되는 시점을 예를 들어 볼까요? 5년 되는 시점까지 총 납입한 누계 보험료는 약 69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이 시점에 만약에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시게 되면 가입 금액 1,000만 원을 더해서 납입 원금과 더해서 1,690만 원이 보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년 시점이면 납입 보험료를 더해서 2,380, 15년 시점이면 3,000, 그리고 납입이 종료되는 20년 시점에는 3,700, 600만 원으로 사망 보장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보험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간편고지 종신보험은 어떤 분들이 준비하는 게 유리할지 한번 좀 안내를 드리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종신보험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 젊은 우리 가장들이 남은 유가족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보험은 좀 컨셉 자체가 고령자 그리고 유병자 분들을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망 후에 가족들에게 내가 큰 선물은 아니지만 작은 선물, 즉 장례비라도 내 작은 사후 정리 자금이라도 남겨놓길 원하시는 그런 부모님이 직접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그 부모의 사후 장례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녀분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상조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는데요. 상조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물품을 제공하거나 어떤 행사 이벤트를 대행하는 어떤 그런 이벤트라면 이 보험은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을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피보험자로 해서 자녀분들이 계약자가 돼서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험 금액이 조금 크고 보험료가 좀 큰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형제분들이 조금 여럿이 있다라면 이렇게 함께 나누어서 가족을 해서 하나의 계 형태로 가입을 하는 형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게 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사후 장례비를 또 대비하는 자녀들도 많이 계실 텐데 끝으로 간편고지 종신보험에 대한 강의 핵심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간편거지 종신보험을 그럼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렇게 5가지로 핵심 사항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사망보험금에다가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기납입 보험료를 함께 추가로 보장해 준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겠고요. 더불어서 건강하지 않아서 가입이 제한됐던 고령자분들도 325 이 간편고지로 병력이 있더라도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75세의 고령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보험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 또 있는데요. 이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가입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총 보험료의 약 40에서 60%가 일반적인 종신보험보다도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고요. 어찌됐든 본인의 사후 정리 자금이라든가 이런 상조부금의 대안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유용한 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도 또 사후에까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까지도 또 유용한 보험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더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전화 혹은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2377-0209번 문자샵 3772번으로 보험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교시 여기서 좀 정리하고요. 2교시 넘어가서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교시에서 만나요. 잠시만요. 네, 보험스쿨 1교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2교시에서는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리모델링을 해드리는 보험 리모델링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1교시에 이어서 2교시 김경재 선생님 함께 해주실 거고요. 또 다른 선생님도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잉카골드 사업단의 임형묵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잉카골드 사업단 임형묵입니다. 오늘도 사연자님의 리모델링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멘토 임형묵 전문가님과 함께 또 리모델링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연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50대 후반 자영업을 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80만 원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중이라 주변에서 보험 리모델링을 받아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요. 후에 큰 병이 생기면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보험 적합한지 또 합리적인지 리모델링에 필요한 건지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50대 또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고민이 정말 많으신 것 같죠? 일단 80만 원 정도의 비싼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어서 주변에서 좀 다른 걸로 리모델링 해봐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명구 선생님, 사연자님의 딱 사연 들어봤을 때 어떤 좀 기분이 들으셨는지 상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우선 사연자님을 만나 뵙고 증권을 확인을 해보는데 상당히 보험에 가입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50대 후반에 건설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총 8건의 보장성 보험료를 80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그 가입하신 보험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2건의 건강보험과 암보험, 정기보험, 운전자보험, 그리고 치아보험, 화재보험 등 여러 건의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보험은 갱신형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보장의 범위 또한 많이 협소하였습니다. 현재 고객님께서 사연자님께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대한 병력이 있으신 시청자님의 상황에 따른 보장 내용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였고요. 그리고 화재보험과 치아보험에 대한 비중이 보험료 대비 보장되는 내용이 너무 극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보장 내용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으로는 질병사망 시 2천만 원과 상해 사망 시 1억 원, 암 진단 시에는 일반암 6천만 원과 유사암 진단 시 10%인 600만 원으로 협소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이대 질환으로는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각각 5천만 원이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암 수술 시 300만 원과 질병 수술 시 100만 원, 그리고 상해 수술 시 30만 원, 암 입원 일당으로는 5만 원, 질병은 3만 원, 상해 입원 일당으로는 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이 좀 극히 드물다라고 하면서 부족한 상태라는 거를 또 여실히 알아봤습니다. 김경재 선생님, 사연자분의 보험을 좀 진단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존 가입한 보험에 대한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좀 보면 약 80만 원 정도 고액의 보험료를 불입하는 거에 대비해서 보장되는 금액이 좀 무척 협소했고요. 중복 가입이 된 경우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보험료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이런 고지혈증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보유질환 대비해서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대한 보장 범위가 무척 협소하게, 즉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장을 받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10년 갱신으로 짧게, 갱신형에 대한 부분은 수차례 얘기를 드렸지만 오랫동안 또 갱신이 될 때마다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갱신형으로 일부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좀 지나치게 많이 내고 적립보험료를 많이 부과를 해놓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수준으로 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특히나 치아보험, 화재보험에 큰 보험료가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듯 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리모델링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명국 전문가님,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무관심 때문인데요. 보통 보험은 자동차나 부동산과는 다르게 유형의 상품이 아닌 무형의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 당장에 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무관심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 현황률을 보시게 되면 90%가 넘을 정도로 한 분당 하나의 보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가입한 보험은 보험에 대해 정확한 보장 내용 아니면 보장 금액, 진단 금액이라든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행여 알고 계시다라고 하셔도 보장 금액 또는 보장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의 보험의 실손보험과 각종 특약 형태로 이루어진 종합보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실손보험은 가입일에 따라서 5년 또는 3년 또는 매년 갱신이 되기 때문에 그 보험료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보니 경제적인 여유에 따라서 유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지를 하시게 된다면 모든 보험이 해지되다 보니 정작 내가 필요한 시기에 보장을 못 받는 사례들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보장 내용이 안 좋게 되어 있다면 다시 바르게 재정비하는 보험 리모델링이 꼭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관심 때문에 보장 내용은 물론 보장 범위, 금액도 몰라서 필요할 때 또 보장 받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명국 선생님, 그렇다면 보험 리모델링 꿀팁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네,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보험 리모델링을 하는데 3가지 정도의 큰 틀에서 드리고 싶은 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보장이 많아도 효율성이 낮은 이유는 보험 가입 목적, 즉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CI 종신보험을 들 수 있겠습니다. CI 종신보험은 주 목적은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입니다.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유고 시에 남겨진 유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필요 없는,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이다 보니 결국에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CI 보험 주 계약에 1억 원을 가입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암 진단 시 8천만 원을 선 지급 후 사망보험금은 2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뇌나 심에 대한 보장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신 목적에 따라서 색깔이 완전하게 변하는 보험이기도 하는데요. 보통 CI 보험의 가입 현황을 살펴보시게 되면 실손 보험도 특약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어 실손 보험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CI는 종신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받는 것이다 라는 오한내를 받으셔가지고 그 막상 보험 지급 시기에 피해를 보는 사례들 또한 다반사로 있습니다. 그 약관상 근거 중에 중질환 발생 시 50%에서 80% 선지급 기능이 있는 선지급 기능이 있지만 사망보험금을 미리 지급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장 범위 또한 중대한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많은데요. 본인의 방향성과 반대로 CI 보험을 유지 중이신 분들은 그 실손 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납입료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사망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지를 확인해 보고 보험 리모델링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본인의 방향성과는 반대로 CI 보험을 또 유지하고 있다라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꿀팁, 먼저 방향성이었고요. 두 번째로 김경재 선생님, 꿀팁 또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진단비 범위는 최대한 넓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암 종류를 우리 표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암하면 그냥 일반 암 이렇게 떠올리시는데요. 암에도 유사암이 있고 쇠암이 있고 또 일반 암 중에서도 많이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액암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문제는 이런 유사암, 소액암에 대해서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서도 이 불리는 용어가 다들 다르다라는 점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라든가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암 이런 경우를 보통 우리가 생식기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손해보험사에서는 유사암이라고 소액암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생명보험사에서는 이 부분은 그냥 생식기암이다 또는 특정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 흔히 말하는 유사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연기 이런 암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사에서는 이제 유사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해서 생명보험사에서는 또 소액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관련 용어도 굉장히 복잡한 데다가 손해보험이냐 생명보험이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불리는 명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을 때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아무튼 어쨌든 고객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이 과연 생명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 이 용어에 맞춰서 나는 보장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진단비는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어쨌든 가입금액에 100% 지급이 되는지 여부가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유사암, 쇠암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가 보장이 되는 이 일반암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보유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단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으시는 게 두 번째 꿀팁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이 또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김경재 선생님, 또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암을 비롯해서 또 이 이대 질환, 즉 뇌혈관, 심장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도 확인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오늘 그 사연자님의 경우처럼 보통 이렇게 증권을 확인해 보시면 뇌출혈 또는 급성 심근경색과 같이 이렇게 뇌졸중 이하의 위주로 보장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발병률이 높은 그 질병에는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좀 많다는 얘기고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뇌출혈이라는 것은 전체 뇌 질환의 약 10%가 되질 않는 발병률이 낮고요. 또 그나마 뇌졸중은 68% 정도고요. 또 심장 질환의 경우에서도 이 급성 심근경색증은 11%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나머지 80%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보험에서 그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만이 100% 범위의 진단금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범위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려면 뇌질환, 심장질환의 경우는 보험에서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되어 있어라는 점 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구 선생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팁이 있다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착한 실손의 전환을 활용해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포함된 즉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손 청구를 해도 병원비를 제외한 다른 특약에서도 지급 조건이 되었을 때 같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실손에서 전부 다 보상이 된다라고 오인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주변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나 실손보험 10만 원 내. 나는 5만 원 내는데 넌 왜 이렇게 비싸?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시거나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러한 얘기들 자체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실손보험이 특약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세대 실손과 2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다시피 3년 갱신 또는 5년 갱신 주기로 인상이 되다 보니 갱신 시 보험료 폭탄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인상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 리모델링을 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무작정 기존의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경우보다 만약에 내 보험 안에 실손보험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다면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실손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과거의 병력 치료 이력까지 전부 다 확인하여 가지고 치료 이력이 있다 그러면 할증, 부담보, 심지어 거절까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비용 부담이 높거나 실손 위에 크게 의미 없는 구성이라고 한다면 무작정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한 실손 전환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할증이라든지 부담보, 거절 없이 정신과 이상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심사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을 결정했다라고 하더라도요. 무작정 보험을 해지하지 마시고 착한 실손 또 전환제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어떤 경우에 보험 리모델링이 또 필요한지 김경재 선생님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6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증권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주로 이제 갱신형 보험이거나 또는 갱신 특약이 많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갱신형 특약이나 이런 짧은 갱신 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이 담보 삭제, 특약 삭제를 통해서 비갱신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일반암 진단비에 그 생식기암이 좀 제외돼 있거나 또는 유사암 진단비가 낮을 때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암 진단비에 대해서 생식기암이 따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 또는 유사암의 진단비가 이제 일반 암 진단비의 한 10에서 20% 이내의 보장 범위일 경우에는 추가로 좀 보강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뇌출혈,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특약만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 범위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척 협소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80% 이상에 해당에 되는 그런 질환은 보장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있어도 나는 뇌혈관이나 심혈관 진단비 다 보상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잘못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전체 뇌혈관, 특히 허혈성 심장 질환 이런 식으로 전체에 대한 보장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질병 상해 입원 일당이 포함되어 있을 때인데요. 입원 일당이나 이런 사망 보장이 너무 과도하게 중복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제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상해 입원 일당 대비해서 질병 일당 입원은 몇 배 비싸고요. 특약 보험료 자체가. 그리고 가입 시기에 따라서도 하루에 뭐 10,000원 보장을 받기 위해서 월 보험료를 뭐 10,000원 이상을 납입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재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섯 번째로 이제 만기가 60세 또는 80세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오래된 보험의 경우에는 이 60세 만기나 또는 80세 만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좀 간간히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100세 만기, 110세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 중복 보장이 많거나 종신보험으로 이제 그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인데요. 중복 보장은 그 비례 보장되는 특약들도 있긴 있죠. 그런데 중복 보장이 많게 되면 그만큼 정액 보장 특약 그리고 비례 보장 특약을 점검을 해서 좀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종신보험은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비싼 보험이기 때문에 그 보험에 대한 그 사망 보장에 대한 니즈와 다르게 내가 또 가입한 보험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하고 좀 필히 상담을 하신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들어보셨을 때 내가 여기에 속하는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리모델링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서 또 오늘 사연자분의 리모델링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이명묵 전문가님께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가입된 보험 중 정기보험과 치아보험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기존의 건강보험들은 대부분 짧은 10년 갱신형인데다가 유사암 진단비도 적고 특히 2대 진단비인 범위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증으로만 보장이 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가감하게 정리를 도와드리고 다만 현재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셔가지고 간편심사보험을 통해서 암이라든지 2대 진단비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운전자의 보험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민식이법 이후에 변경된 법규와 담보에 맞춰 저렴하게 새로 가입을 도와드렸고요. 화재보험의 경우 불필요한 적립보험료를 없애버리고 현실에 맞는 저렴하게 재가입을 도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손보험은 현재 건강 상태와 향후 보험료의 가다 인상을 고려해가지고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도와드림으로써 전체적으로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 범위와 그 보장 금액, 보험료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리모델링을 보완해 드렸습니다. 전체 보험료는 기존의 월 약 80만 원 수준에서 리모델링 이후 약 47만 원 수준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보험료를 줄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우선 보험료를 기존 80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33만 원가량 절약을 시켜드렸고요. 두 번째, 부족했던 보장도 알차게 재구성을 해주셨습니다. 김경재 선생님, 보장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월 보험료는 절반 가까이 줄여드렸지만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리모델링 후에 주요 진단금이나 이런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훨씬 더 올려드린 케이스인데요. 리모델링 후에 그 진단비를 보시면 암 진단비의 경우에 일반암 기존의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이 더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유사암에 대해서 기존에 60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되던 부분을 진단비를 2천만 원까지 확대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항암 치료 중에 가장 뜨고 있죠. 이 표적 항암 치료비에 대해서는 아예 전에 없었는데 이번에 5천만 원까지 진단비를 일반 항암 치료비와 같이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2대 진단비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 뇌졸중 그리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해서만 협소하게 보장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전체 심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해서 각 1,000만 원씩 최소한 보장을 받게 해드리고 거기에 추가로 뇌졸중 진단 시에는 2천만 원이 추가되고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에는 추가로 또 2천만 원이 역시 추가가 되는 형태로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암 진단비를 더 늘려드렸고요. 2대 진단비에 대해서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명묵 선생님, 리모델링 후에 보험료 얼마나 절약이 된 건가요? 네.
전체적으로 보험료 수준은 그 기존의 월 80만 원에서 리모델링 이후 47만 원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가 절약이 되었고요. 기존의 보험은 대부분 10년 갱신형을 고려했을 때 현재 물가 상승률만큼 기준으로 100세까지 납입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총 납입할 보험료가 거의 2억 6,800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이번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총 납입할 보험료는 1억 1,300만 원 수준으로 60% 이상의 수준인 무려 약 1억 5,500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줄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엄청 큰 금액이 절약이 되는 플랜으로 그 사연자님께서도 엄청 놀라시며 오히려 고맙다고 이제 보답을 꼭 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험은 무조건 많이 들고 싸게 불입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보장 규모와 비용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는 조금 다르더라도 불합리하게 보험 가입이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자님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본인의 가입 내역을 이 방송을 통해 점검을 받아보시고 합리적인 보장 자산을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려 1억 5천만 원이나 좀 절약이 됐다라고 합니다. 보장까지 컸기 때문에 사연자분 정말 만족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명모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보험은 누구에게나 필요가 아닌 필수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서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을 만나다 보면 보험 가입 목적을 여쭤봤을 때 대부분 그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보험에 의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요. 그만큼 보험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무관심 속에 방치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가입한 증권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나의 보험이 정말로 제대로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보험스쿨로 문의 주셔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나온 사례자처럼 저도 리모델링 한번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772-0209번이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보험 딱 2글자 남겨주세요.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쏭달쏭 보험 스쿨 이제 저희 2교시 여기서 정리하고요. 3교시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스쿨의 3교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3교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모아서 또 알려드리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3교시 담당해 주실 선생님 소개시켜드려야죠. 인카골드 사업단의 전민경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인카골드 사업단 전민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보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사연 그럼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질병 후유장애가 나이 들수록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치아 5개 이상 결손이면 5%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치아 깨짐이나 크라운 치료도 결손으로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치아가 깨지거나 크라운 치료 같은 것도 이것이 바로 결손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민경 선생님 맞나요? 결손 맞나요? 크라운 치료도 결손이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병 후유장애 가입 당시 보험 가입했던 당시 기준으로 보험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먼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2018년 3월 2일 이전의 보험과 이후의 보험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전의 보험은 치아 결손이 약관상 치아 상실 또는 치아 신경이 죽어도 상실로 인정이 됐고, 결손으로 인정이 됐고 3분의 1 이상 파절이 되어도 결손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일 이후 보험은요. 치아 상실 그리고 치아 발치, 질문자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크라운 치료도 치아 결손으로 인정이 되지만 반만 인정이 됩니다. 동일 질병으로 인해서 5개 이상이 치아가 한꺼번에 결손이 되어야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노화로 인해서 치아가 빠지게 됐을 경우 결손으로 질병 후유 장애를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결손이 될 경우 질병 후유 장애 보험금을 지급받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포함이 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4년생 남자입니다. 갱신보험만 가지고 있어서 비갱신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궁금합니다. 네, 갱신보험을 비갱신으로 바꾸겠다. 자, 여기에 또 장점은 뭐가 있는지, 그러면은 왜 좋은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전민경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이 어느 정도의 주기로 갱신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옛날 보험의 경우 3년에서 5년 주기로 갱신이 되는 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험료가 부담이 되셔서 갱신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납입 만기가 보장이 되는 만기 나이가 적다고 하셔가지고 비갱신으로 바꾸시길 원하시면 20년 갱신이나 30년 갱신 보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없으시다고 하시면 무해지 환급형 비갱신 보험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어떤 보험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갱신으로 바꾸면 좀 보험료가 비싸진다라는 단점은 있지만요. 경제적 부담 없다라면 오케이. 하지만 부담이 좀 됩니다라고 한다면 20년 갱신, 30년 갱신 무해지 가능하다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교시 또 세 번째 사연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30대 여자입니다. 엄마가 10년 전 CI 종신보험을 들어준 것이 있는데요. CI 보험은 보험금을 받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거 해지를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30대 여성분이면 이제 직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일 것 같습니다. CI 보험을 어머님이 10년 전에 들어주셨는데 해지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전민경 선생님, 해야 합니까? 10년 전에 CI 보험에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장 만기 나이를 꼭 확인을 하셔야겠는데요. 지금 고령화 사회다 보니 80세 만기나 60세 만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이 갱신형이라고 하면 비갱신 보험으로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주계약은 어쨌든 가져가게 됐을 경우 지금 30대 여자분이신데 납입이 완료가 되시고 나서도 목돈의 마련에 대한 목돈 자금으로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해지를 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CI 보험 같은 경우는 중대한 질병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선지급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한번
중대한 3대 질환에 걸리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나가고 나서 CI 보험에 대한 기능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질환에 대한 보험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돈 자금의 활용도를 높여라 라면서 CI 보험 해지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또 사연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활동성 비형 감염이 유전적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보험이 가입되진 않았는데요. 제가 가입한 가능한 보험이 있을까요? 있다면 실손 보험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활동성 비형 간염 보유 중이다라고 하셔서 보험 가입이 좀 되지 않는 것 같아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보험 가입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민경 선생님. 예전에는 활동성 비형 간염에 대한 질병을 모든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현재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 실손으로도 고지 후 심사나 진단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가 조금 나쁘거나 수치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유병자 실손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간염으로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으셔도 이거는 고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꼭 주의를 하셔서 꼭 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성 비형 간염 보유자의 경우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어떤 보험사에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무병자 실손보험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해답이 나올 것 같네요. 이어서 다음 사연도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2년 전 일시적 쇼크로 쓰러져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뇌 영양제, 혈압약, 혈전약도 복용 중인데요. 제가 실손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쇼크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현재 약도 다양하게 복용을 하고 있는데 실손보험이 가입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전민경 선생님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회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을 할 수 있다,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복용하시는 약을 봤을 때 뇌혈관 진단을 꼭 받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뇌혈관 진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실손으로는 가입이 조금 힘드실 수도 있고요. 유병자 실손의 경우 2년 이내 입원 수술은 가입이 이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수술하고 입원 이력이 2년이 지난 후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 실손은 조금은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유병자 실손이 있기 때문에 희망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자, 다음으로 사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착한 실손으로 변경하려고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변경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착한 실손으로 변경하려고 했더니 하지 말아라. 뜬금없이 또 이런 말이 나오면 고민되죠. 전민경 선생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장의 범위, 즉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장의 범위는 옛날 실손보험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에 대한 부담도 없으실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갱신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젊은 사람의 경우는 앞으로 갱신되는 날들이 많을 것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갱신시 보험료가 많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우시게 되시는데 그래도 내가 이 보험을 꼭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수술비를 조금 많이 챙기셔서 실비 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전체 실손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변경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문의를 주셔서 변경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월부터 실손보험 바뀐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Q&A 시간 정리해 봤습니다. 또 3교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남겨주세요. 023772-0209번 문자샵 3772번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민경 선생님. 알쏭달쏭 또 궁금한 사항들 많으시다면요. 저희 보험스쿨 다음 주 월요일에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오후 5시에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